한눈에 보는 시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가 이렇게 강했던 걸 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장중에 21.9%, 22% 가깝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시총이 1,400억 달러 급증하면서 일명 M7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미국의 7대 기술 기업에 테슬라가 다시 진입을 합니다. 호실적 후 시간의 급등세를 보이더니 본장에서 저력을 발휘한 테슬라인데요. 국내 증시도 이 훈풍을 좀 받아가길 바라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원포인트 레슨 함께 하셨다면 김종효 이사가 테슬라 직접 투자하자라고 조언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분과도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자, 먼저 팀장님, 전일 나온 실적은 테슬라 ESS가 선방을 해줬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20에서 30%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로보택시 이후 주춤하던 테슬라인데 실적 발표가 반전 모멘텀 되는 상황, 좀 연속성 있게 봐도 될까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의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테맨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강성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좀 앞으로의 구체적인 숫자들,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관련했을 때 국내 주식 훈풍받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국내 관련 종목군들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제 김종효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테슬라를 매수하시는 게 직접 투자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좀 전기차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세 가지 부분 모두 긍정에 대한 내용들을 나왔다라는 점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월별 판매량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좀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기대치가 좀 올라왔던 상황들. 근데 인도 대수라든지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판매를 했는데 흑자를 넘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 그만큼 지금 테슬라 관련했을 때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강하고 앞으로 내년 쪽에 대한 기대감, 특히 뭐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혹은 세미트럭 같은 부분들, 사이버캡에 대한 이런 방향성 자체가 언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테슬라는 좀 긍정에 대한 내용을 드려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에너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YOY 대비했을 때 에너지 쪽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지금 지난 1월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보다 ESS 쪽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러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 바가 있어서 물론 매출에 대한 규모면 작긴 하나 다만 성장세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ESS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어요. 전방 산업 자체가 플러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3분기 실적 역시도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봐야 하는 것은 2차 전지와 에너지 쪽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는 테슬라의 상승에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속에 지금 국내 관련주 투자도 괜찮다. 에너지, 2차 전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테슬라는 그래, 테슬라고.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국내 관련주들. 특히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일명 물려있다라고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연말 되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한 게 바로 2차 전지였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또 내년으로 미뤄졌더라고요. 올해보단 내년일 것이다. 증권사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뭐 이번 주를 계기로 좀 대세 상승, 우리가 기다렸던 하반기의 회복 이런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2차 전지가 또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테슬라의 훈풍 이런 것들, 저는 예전에 로보택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로보택시 그 시연회 할 때도. 네. 근데 이제 너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연회 하고 빠졌던 거지, 사실 뭐 실적이라던가 그 전체적인 쇼맨십 이런 것들, 또 로봇들, 옵티머스 로봇의 움직임, 또 핸들과 페달이 없는
그런 로보택시의 등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저는 국내 증시 2차 전지에도 상당히 좀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라던가 텍사스 등등의 이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앱을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이런 거 이제 택시를 콜택시로 잡을 때 부르잖아요. 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자, 그런 것처럼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그런 앱을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번에 탄소 배출권 이 크레딧, 이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서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건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래서 친환경 기업들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런 쪽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여기에 따라 친환경 그러면 최근에 좀 가장 화두가 아무래도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일단은 LG 화학이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고 있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10월에만 계약을 맺은 게 큰 게 두 개가 있죠. 뭐냐? 바로 첫 번째로는 독일의 벤츠와 계약을 맺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포드와 1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주 발주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계약했던 것이 5조 3천억 원인데 이번에 포드와 계약한 게 13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알테오젠 많이 오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수주량, 그리고 벤츠와는 또 벤츠가 이제 인천 청라에서 불났던 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를 쓰고 있었는데, 파라시스 배터리 전량 다 빼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로 다 교체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점들 정말 불도 잘 안 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이런 점들이 좀 기대되어진다라는 점이고, 또 불 난다 하면은 또 기대되는 게 이닉스죠. 이닉스. 그래서 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방열 화재 관련해서 이런 점들, 배터리 화재랑 막는 거, 이런 시스템 구축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 이런 거랑 또 벤츠에서 우리나라 LG 거를 쓴다, 이런 점들을 따라서 이닉스 역시 지금 주목되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화학, LG 엔솔, 이닉스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자리에서 투자 매력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었던 건 배터리 화재라는 이슈가 워낙 시장에서 뜨거웠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은 혹시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요. ESS 안에서도 혹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내용 보니까 ESS 리튬이온의 수출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저는 지금 2차 전지, ESS, 자율주행 쪽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봐야 하는 것은 또 ES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ESS 관련했을 때 대다수 ESS 기업들과 함께 서진 시스템과 함께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플루언스 에너지라든지 포인이라든지 삼성 SDI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ESS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서진 시스템 또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전방 고객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실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사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테슬라 20%가 넘게 올랐고, IRA 관련했을 때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오르진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강하긴 하나, 다만 이슈 대비했을 때 좀 덜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결국 트럼프 관련 이슈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좀 접근하시
하셔도 유효하긴 하나 다만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선 이후에 어떻게 오. 결과가 나오는지 네. 보고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2차 전지 여파행이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좋다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미국 대선에 따른 2차 전지 향방. 왜냐면 지금 1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입니다. 2차 전지는 그에 따른 변동도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김시은 팀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대선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라는 분석 속에 서진 시스템에 대한 매력, 종목 선택이 이루어졌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관련주들의 흐름을 저희가 예측하며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자, 이번엔 국내 증시 안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죠. 배당주들의 꿈틀거림, 저희 어떻게 해석해서 내 계좌를 빨간불로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오전장에서 눈에 띄는 건 신고가 경신 종목의 90%가량의 금융주라는 겁니다. 이를 의미 있게 두고 봐도 될지, 특히나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KB금융을 비롯해서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이 신고가고요. 특히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업 관련주의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어요. 실장님, 저희 금융주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하나 걸리는 건 1년 새 기업별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정말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에요. KB금융이 48,000원 연초에 주가였는데 10만 원을 넘었고요. 이제 보유자의 파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보유자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금융주 그리고 은행주를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KB금융 자체로만 보면은 KB금융이 이제 그 밸류업 지표,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됐었잖아요. 자,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ROE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랑 이런 수익성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밸류라는 것들 또 그리고 배당 매력,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건 정말 맞아요. KB금융은 예전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하기 전부터 주주 친화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지표 공시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근데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근데 안 하는 것 뿐이죠. 다들 안 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상속, 뭐 승인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오르길 바라는 회사도 많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안 올라야 상속을 했을 때 상속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잖아요. 현재 주가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릴 작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투자 지주 같은 경우는 현재 ROE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좋게는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는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아니고 사실 KB금융이 배당을 많이 주긴 합니다. 많이 주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가 배당으로 한 3%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보면은 보험 쪽에 삼성화재 이런 쪽은 4% 5% 줍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배당 자체로만 본다면은.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배당 매력도가 삼성화재가 좀 더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의 부족함이 아직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그래도 볼만한 종목으로는 여전히 KB금융 그리고 보험 쪽에서 삼성화재에 대한 매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밸류업 하면 또 통신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팀장님이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종목으로 KT가 가장 많이 꼽히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통신주 매수? 이거 말고도 지금 할 거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배당을 본다면 금융주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워낙 짙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다른 테마를 보고 싶은 분도 있고 경영권 분쟁에서 뭐 하루짜리긴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통신주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뭐 성향만 맞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다만 단서가 성향만 맞다면이에요. 성향이 맞다면 괜찮다. 지금 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이야기를 한 게 오늘 갑자기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KB금융이라든지 현대차, 특히 배당 잘 주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다만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외국인 혹은 기관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결국 내가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성향만 잘 맞다라면 전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KT 같은 통신주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고배당주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의 매력도 역시도 함께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최근 들어서 배당주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들리고 있어요. 지금 뭐 추우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두 번째 같은 요소가 지금 시장 굉장히 안 좋으니까 현금 좀 잘 나올 수 있는 쪽이 무엇이 있지? 아, 그럼 배당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배당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배당을 할 때 1년 받고 배당 안 해야지 할 거면은 저는 배당주 안 하시는 게 낫고 오히려 뭐 성장주라든지 혹은 시세 차익 낼 수 있는 기업들 잘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배당을 관련했을 때 결국 내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고 그걸 다시 한번 또 투자를 진행을 해서 그거에 따른 복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려면 1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내가 안정적인 현금 배당 혹은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을 노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 보실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성향만 맞다면 일단 통신주도 괜찮긴 하다라는 이 전제를 기억해 보고요. 자, 연말에 근데 밸류업 지수 재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에 따른 저희가 선제적인 투자는 어떨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지금부터 미리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실장님? 지금 뭐 말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도 말했다시피 ROE 부분 성장성이 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건 미지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사실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두 종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다른 제 생각에는 더 이렇게 저평가되고 뭐 PBR이라던가 PER이 더 저렴한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밸류업 지수를 성장성 위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밸류업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을 주목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좀 이미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거기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뭐 LG 이노텍 등등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점들, 리밸런싱을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발굴해내는, 그리고 고배당주, 만약에 성향 맞다면 그런 점들 좀 노려본다고 한다면 그게 더 낫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점검해야 될 주제들 잡고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찬바람 불면 배당주 무엇을 봐야 되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으로 시장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특징주들 분석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고민 너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SK하이닉스는 강세권이다 보니 이 두 기업의 차별화가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건가라는 고민이 공존하는데요. 시은 팀장님, 삼성전자 전략부터 좀 세워볼까요? 일단 뭐 굉장히 다양한 악재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장점 하나. 악재가 도대체 뭐예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반도체와 관련했을 때 레거시도 부진한데 AI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 있어서 또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진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또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요소가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어제 거래 대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16조가 안 나올 정도로 현재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상태이고 그만큼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적극적인 매수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만한 트리거 역할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내가 당장 수익을 볼 생각이 아니시라면 조금씩 분할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분할 매수 괜찮다라는 조언 주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8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저 여기 아직 있어요 라면서 이 신저가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바닥에 더 있는지 없는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에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을 왜냐하면 늘려라.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안 좋은 게 많은 네. 건 맞아요. 그래서 뭐 하나 뚜렷하게 좀 잘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분야든 약간 2등, 3등을 하고 있다. 파운드리에서는 2등이죠. 저기 TSMC에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HBM에서도 2등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등이고 지금 2등이 됐어요. 가전에서도 LG전자와 좀 비등비등합니다. LG전자를 좀 더 가전 높게 평가하는 데도 있고, 핸드폰에서도 애플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요즘 아이폰 선호하는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애플에 밀린다, 브랜드 가치로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2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D램에서도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D램 가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좀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뭐 스마트폰도 하고 뭐 냉장고도 하고 TV도 하고 다 하는, 이게 바로 저는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가전이라던가 핸드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안 하죠. 자, 그리고 LG전자는 가전은 잘하지만 또 파운드리도 안 하고 HBM도 안 하죠. SK하이닉스는 HBM 잘하지만 핸드폰을 안 만들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해서 뭐든지 하나 1등을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이것저것 다 하면서 종합 반도체 가전 스마트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저는 이게 좀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 내부에서 지금 뭔가 톱니바퀴가 잘 안 맞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한다면 그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믿고 한번 매수로 한번 좀 조금씩 모아 나가보는 전략, 저는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은 팀장님, 저희 SK 하이닉스도 간략하게 전략 들어볼 텐데요. 일단 반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우리의 단기 전망이 틀렸다라고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모건 스탠리발 그 우려감이 굉장히 우리의 투심을 흔들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또 회복세를 보여줍니다.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근데 저는 기대감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SK하이닉스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20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들, 특히 20만 원만 가면 항상 좀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의 DS 부분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AI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 특히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설계를 또 하는데 TSMC에 의뢰하는 비용이 기존 대비했을 때 1.5배입니다. 긴급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AI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내년까지의 실적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가장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 여전히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표 주자 두 종목 점검했고요. 자,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그 중심에 서 있는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면서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역대급이라는 거죠.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8%대 상승만 유지하면서 150만 원을 향해 가던 주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20만 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반 전에 40만 원대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수치긴 한데요. 실장님, 고려아연 접근 여전히 저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내려왔을 때 하루짜리 반등이라도 노려봐도 될까요?
저는 고려아연은 지금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영풍을 정말 강력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풍이 그때 뭐 64만 9천 원까지 올랐었다가 그때 이제 또 한 주 지나고 그러고 이제 추석 지나서 또 말했을 때는 영풍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자. 자,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고려아연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서 고려아연을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려아연이 그 당시 추석 약간 지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당시 이제 9월 말이었는데 이제 뭐 거의 급등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 한진칼 이슈로 말씀드렸는데 뭐 조원태 회장이라던가 조현아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싸울 때 경영권 승인 이런 걸로 그래서 결국은 조원태 회장이 이겼는데 그 당시 한진칼의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3배, 4배. 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려한 이런 이슈도 3배, 4배 갈 이슈다라고 정확히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려아연이 실제로 50만 원대에서 뭐 150만 원, 14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3배 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측정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너무 가격이 네. 비싸다. 황제주가 됐지만 황제가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황제 어깨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왕관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신 이제 많이 저렴해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로 좀 편성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납니다. 고려아연 이슈가 처음 터졌던 그날 저희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네. 분명 매력적이다라는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3~4배가량 주가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 조언 기억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티웨이항공은 좀 어떨까요? 재료는 경영권 분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아직 주가가 고려아연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의 상승 의미 있게 봐도 될까요?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갑자기 티웨이 쪽 혹은 한미그룹 쪽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퍼져 나가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티웨이 홀딩스 상한가에 있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 역시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경영권 분쟁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지금 굳이 이 주가에서 리스크 있게 들어가야 할까? 저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넓혀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점검해 드렸는데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자, 이어지는 순서는 수급의 참견 시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따라가 봐도 되는 건지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시죠.